안녕하십니까. 정보부장입니다. 어제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제가 이제 홍준표 얘기는 좀 안 하고 어제 이제 김문수 얘기를 좀 많이 했고 홍준표 얘기는 사실 어제 좀 안 했는데 왜냐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본선 경쟁력에서 지금 한덕수가 제일 높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현실 정치를 약간 모르고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토론이든 뭐든 그런 데 나가가지고 뭔가 어눌한 모습 하나만 보여주는 순간 갑자기 이제 지지율은 폭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했던 사람이 안 했을 경우 특히 정치 바닥에서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나와서 뭔가 호소력 있는 얘기를 한 경우는 윤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기적 같은 결과를 낸 경우고 그렇게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나가서 어떤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덕수 같은 경우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돼도 뭐 그건 당연히 밀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실제로 이제 이재명하고 싸웠을 때 물론 이제 그 호남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덕수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이재명하고 뭔가 얘기를 할 때 한덕수가 상당히 좀 늙어 보인다든지 뭔가 말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눌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갈 때 이제 일대 절대 강자로 좀 돼 있는 것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한덕수는 실수하는 게 다 감점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퍼스트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들이 공고한 지지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회창하고 노무현하고 그 싸움에서 이회창이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야. 이해창은 본인이 예상하는 표를 다 받았어요. 예. 근데 노무현이 자기가 받을 표 이상으로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수를 거의 안 한 거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되는 일들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이해창이 시험을 못 봤다기보다는 노무현이 점수를 더 받았기 때문에 이해창이가 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이는 35%라는 어떤 확고부동층한 어떤 이 부분은 이재명이가 절대 이제 잃어버릴 수 없는 지지율이고 대신 이제 이재명이가 가져올 수 있는 지지율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덕수라든지 뭐 이런 우리 그 우파 후보가 만약에 뭔가 이제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보다 실수가 무조건 적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재명은 실수가 용납이 되는 게 이재명은 실수를 한다고 해서 나가는 표가 떨어지진 않아. 예. 더 들어오진 않아도 나가진 않는다니. 근데 우리는 표를 까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 일단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우리를 지지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표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지 기반이 상당히 좀 약한 상황. 예. 물론 이제 결선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우파하고 좌파가 이제 총 결집을 하면 3% 차이로 이제 우리가 되는 경우입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지금 후보가 결정도 안 돼 있는 것도 안 돼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이제 데자뷰가 일어난단 말이죠. 분명히 그때하고는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데자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 프레임을 이제 몰고 가는 거지 민주당이.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는 최대한 실수가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실수라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게 김문수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분이 인생을 잘 살아오고 응? 그분 또한 이재명하고의 어떤 그 인생 싸움에서는 질 인생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보다는 한덕수가 선거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그 부분 특히나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외곽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이제 디스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어?
마이너스 되는 공격들을 할 텐데 그때 이제 한덕수는 한 번도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하면서 그런 욕을 들어볼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그때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얼굴 다 표가 나거든. 그 사람이라는 게 이 선거라는 거는 욕을 처먹어서도 얼굴 자체에서 광채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 당선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포커 게임 같은 거야. 내가 이제 블러핑을 해도 뭐 이렇게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패가 안 좋은 패라도 좋은 패인 것처럼 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멘탈 관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는 안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는 건데 김문수는 한덕수는 좀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뭐 한덕수가 그래도 뭐 지지율이 계속 높아서 만약 한덕수가 된다 그러면 그건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죠. 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김문수인 거죠. 예. 일단 우리가 골을 먹을 가능성이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미 이재명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약점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지만 김문수도 이미 약점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늙었고 말이 어눌하다. 이런 개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말 잘할 오늘 댓글도 그렇게 쓰셨지만 말 잘하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기간 이 경선 기간 이 한 국힘의 경선 기간 동안에 김문수가 이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오히려 지금 본선에서는 그게 오히려 이제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는 이제 한덕수가 좀 걱정인 거예요. 사실 한덕수는 지금 그냥 낡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음식이 처음 해보는 음식이라고. 근데 처음 해보는 음식인데 몇 번 손님들이 이렇게 먹어보고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음식이 맛없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한덕수는 처음 해보는 음식인데 여러 가지 뭐 시험 같은 것도 막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음식이 나왔는데 그게 뭐 실제로 맛이 없어버릴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예, 뭐 이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가 좀 더 가능권에서는 더 낫다라는 게 제 분석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홍준표라든지 뭐 한동훈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한동훈하고 홍준표의 그 토론을 보면서 좀 솔직히 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홍준표가 만약에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김문수하고 한동훈하고 할 때 봤잖아요. 그때는 김문수가 그냥 완패를 당했다는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김문수는 말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한동훈도 이상하게 김문수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지금 홍준표 때의 그 느낌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엄청난 막 공격을 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김문수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하는 느낌을 받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김문수나 뭐 한동훈이라는 것을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하고 나서 봤을 때는 김문수는 그냥 말을 잘 못하는 후보였던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인데 홍준표가 만약에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이런 상황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도 말을 잘하는 후보거든. 거기도 머리 회전이 빠르고 특히 저작거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홍준표가 되게 보면 막말하고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약간 검사스러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래도 엘리트라는 개념 안에서 박스 안에서 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이 일단 그러니까 반응이 느리죠.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상대가 얘기하는 어떤 공격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느리게 반응을 하는 것도 있고 표현력에 있어서 너무 올드해. 예, 약간 그 할아버지 같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약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나름 그래도 그 사람의 캐릭터였는데 지금 보니까 저도 나이가 50대 지금 53인데도 그걸 보면서 좀 올드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2030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 좋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목소리나 이런 걸 떠나서 한동훈의 공격에 대해서 전혀 시의적절한 그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홍카콜라라든지 그런 사이다 발언을 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말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실제적으로 상대가 예를 들면 홍준표가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뭐 이제 형수 쌍욕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도 물어본단 말이야. 당신도 이런 실수 하지 않았냐? 말실수 뭐 이런 거. 근데 어제 그런 말실수에 대한 홍준표의 말실수에 대한 그
따짐을 한동훈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럼 그랬을 때 이제 홍준표가 그걸 능수능란하게 이제 받아치면은 이 사람은 괜찮겠다. 이 사람은 본선에서도 이재명한테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는 말 실수가 없잖아요. 말을 실수할 리가 없는 게 본인이 뭐 말을 못하니까 말을 실수할 리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격을 받을 게 없는데 홍준표는 공격을 받을 일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을 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 대처를 거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정도 급이라고 보면 돼요. 예, 한동훈 말 잘하는데 한동훈 정도의 급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공격을 할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이재명이라고 놓고 보고 홍준표하고 김문수가 한동훈한테 어떻게 버티냐를 보면 답이 좀 나와요. 예, 답이 좀 나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덕수도 서영교랑 붙었을 때 말싸움에서 앉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서영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민주당스러운 전형적인 민주당 스타일의 그런 어떤 닭가세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한덕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대정부 질문 같은 데서 민주당 그 악바리들 그 중에서 서영교 이런 정도 양문석이니 서영교 이런 정도의 애들이 약간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좀 스탠다드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병신들이란 말이지. 근데 걔네들이 그 병신들이 닦아 세우는데 한덕수가 안 지는 거야. 그거 보면서 한덕수가 민주당 뭐 이재명이든 누구랑 이게 토론을 할 때 버티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한 겁니다. 오히려 김문수보다 말은 더 잘해 한덕수가. 예. 머리 회전이 빠르고 오히려 응답이나 이런지 반응이 훨씬 더 빨라.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래서 한덕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 먹어본 음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재료 자체가 너무나 뻔한 재료. 예를 들면 뭐죠, 뭐 소고기 스테이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소고기 스테이크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데 뭐 소고기 스테이크로 무슨 시도를 하든 간에 그 맛이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 느낌은 있어. 근데 김문수는 어쨌든 간에 한동훈하고 이제 말싸움을 할 때 크게 이제 그 어려움이 없이 가더라고요. 김문수가. 그러니까 김문수가 그냥 말을 못했다의 개념이지. 김문수가 한동훈하고 토론하고 나서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었어. 근데 홍준표가 한동훈하고 할 때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간 스타일인데 결국은 홍준표처럼 본인이 이제 내가 말 좀 한다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술로 흥한 자 술로 망한다. 내가 어디 가서 술 잘 먹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간암 걸리는 거고 나 담배 뭐 하루에 세 갑씩 핀다 이런 사람들이 폐암 걸리는 것처럼 그거 잘하는 걸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말로 한동훈한테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는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랑 붙어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김문수가 말을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없어.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붙었을 때 뭐 별로 실망감이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김문수야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김문수가 이재명하고 말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홍준표는 워낙 말을 잘한다는 이미지로 돼 있다가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약간 좀 없어 보이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인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약간 좀 뭐 누구한테 뭐 위세 부리는 그런 포지션을 자꾸 만든다고. 근데 그 분위기가 어쨌든 연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동훈하고 같이 있는데 나이도 거의 아버지 뻘이야. 사실은 홍준표가. 응? 홍준표가 54년생이란 말이에요. 한동훈이 저하고 동갑인데 거의 20살 차이 난다고. 응? 20살 차이 나는데 그러면 원래 나이빨로 밀거든요. 나이빨로 홍준표가 한동훈을 압도할 수가 있는데 한동훈이한테 뭘로도 압도가 안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홍준표가 역시 2% 부족한 게 이런 거였구나. 제가 이제 왜 홍준표가 자꾸 뭔가 좀 불안불안했다라는 느낌이 어제 한동훈하고 토론하는 걸 보면서 역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전형적인 좌파식의 그 발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좌파식 어나운싱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말에 상당히 그 말 잘하고 말 달변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뭐 조국도 그렇고 뭐 이재명이도 그렇고 뭐 박용진이네 김경수네 다들 말 잘해. 근데 의외로 이제 좌파인데도 말 못하는 사람이 문재인이지. 그러니까 문재인은 어떻게 보면 우파스러운 인간이야 말로는. 응?
말로는 우파스러운 인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좌파 대통령 후보들은 다 말을 잘했어요. 이 DJ도 말을 잘했어. 예. 말에 사투리가 들어가서 그렇지 말을 되게 달변가라고 DJ도. 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좌파 대통령 후보들이 말을 잘하는데 거기서 이제 홍준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나름 배틀이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는데 일단 한동훈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좌파스러운 어떤 그런 어라운싱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한테 안 되는 거 보니까 얘는 이재명한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한테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문수하고 한동훈이가 이제 마지막 2강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예측이 되는데 아마 그 이유가 어저께 토론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확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김문수, 홍준표로 갈 가능성이 컸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 하기 전에는 근데 한동훈이가 이제 토론을 역시 주도를 하죠. 본인이 이제 젊기도 하고 또 말 같은 거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젊은 후보에다가 말도 잘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하면 할수록 한동훈이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김문수가 말을 못하는 게 지금 호재예요. 왜 호재냐면 김문수는 토론에 기대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김문수가 토론에서 누굴 이긴다, 누굴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은 기대를 안 하면 뭐가 없다? 폭락도 없는 거예요. 주식이 폭락하는 이유는 뭐야? 오를 거란 예상을 했는데 떨어지니까 폭락하잖아요. 오를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주식은 폭락도 안 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김문수는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식 배당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배당이나 받는 주식이지 이게 뭐 올라가지고 차익 실현하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거 은행주, 뭐 국민은행주 이런 거.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냥 안정지향적인 사람이 그냥 저 사람 말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김문수야. 걔 인생 보고 김문수 찍었어. 막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어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판에는 김문수가 말을 못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정말 어제 홍준표하고 한동훈하고의 배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가 상당히 의외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홍준표는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달변가지만 이 달변도 시대적인 어떤 그 여력이 있잖아. 이 사람이 지금 시대에서 50대인 한동훈한테 못 이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사실 이재명도 홍준표보다 10살이나 어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586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50대잖아요. 이제 60 넘었구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홍준표하고 시대가 달라. 근데 홍준표는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약간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예. 근데 김문수는 보면 왜 상관없느냐? 김문수는 원래부터 올드했어요. 예. 원래부터 올드했다고. 말 같은 것도 그렇고 거의 뭐 박정희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박정희는 예외인 거야. 왜? 박정희는 어차피 영웅이야. 영웅은 나이가 뭐 1000년이 지나도 영웅인 거지. 그러니까 김문수는 기본적으로 영웅의 어떤 그 영웅 박정희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이미테이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못하네 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김문수는 사람만 있으면 당선이야. 예. 사람만 있으면 당선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랑 완전히 다른 급이지. 급이 다른 거야, 급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토론을 계기로 홍준표는 이제 미천이 드러났고 결국은 이제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올라가는데 김문수가 말을 못한 눌변이다. 우리가 말 못한 건 눌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잘한 건 달변이라고 그러고 눌변이지만 그게 오히려 김문수한테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한동훈은 좀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어저께 제가 보니까 한동훈이 저렇게 말 잘하잖아요. 저게 말 잘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한동훈이가 만약에 올라갔는데 이재명이 붙어. 그러면 이재명이를 한동훈이가 이겨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기지 못하고 중간 정도에 바벅대잖아. 그러면 멘탈 떨어져요. 기대 안 했던데 갑자기 잘하면 되게 좋은데 한동훈이가 되게 잘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재명이한테 그닥 그렇게 뭐 잘 먹히지 않고 이래 뭐 어떻게 교착 상태에 빠지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중도층이 볼 때는 뭐 한동훈 별거 아니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재명한테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가 나요. 김문수가 왜 낫냐면 기본적으로 말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닌 이미지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도 계속 지금 이 사람 포장하잖아요. 이게 중요해. 김문수는 말싸움이 아니다 인생 싸움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어제 제가 가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은 이재명이하고 뭐 아무리 뭐하고 뭐 토론 시간에 똥을 싸도 상관없어. 똥을 싸면서 토론을 해도 김문수는 타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제 홍준표하고 한동훈을 보면서 이제 방향이 딱 서더라고요. 이제 김문수가 이재명하고 붙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고 만약에 이제 한덕수가 합해져가지고 한덕수로 간다 그러면 한덕수한테 뭘 좀 봐야 되냐면 한덕수가 실제로 토론하는 과정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잘할 거는 같긴 한데 왜냐면 그 사람도 한덕수도 치밀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한덕수가 한번 그런 걸 좀 보여주면은 제가 좀 믿음이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의 그 어눌함이 오히려 이재명이한테 막 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른 영역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호랑이고 저긴 독수리인 거지. 그러니까 독수리랑 호랑이의 싸움에서는 뭐 그게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호랑이하고 사자랑 싸우면 이게 뭐가 우열이 갈려지는데 독수리랑 호랑이 이건 뭐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가 오히려 저기가 아닌 게 말을 잘 못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